수백억이 날아간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배우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선 내용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배우 하영 씨가 사과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단위가 날아가게 생겼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배우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배우 하영 씨가 결국 재산이 몰수될지도 모른다. 친일파의 후손이다 보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4월 달부터 이미 이 특별법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진행이 된다라는 이 특별법, 굉장히 하영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수백억 단위는 무슨 말일까요? 넷플릭스의 신작 드라마 엿같은 사랑, 참 제목도 희한합니다. 어찌됐건 홍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증조부 안상호에 관련된 집안 자랑하다가 친일파 논란이 터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수백억 단위가 이야기가 나오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하영을 홍보 모델로 기용했던 삼성전자, 의류 브랜드 아티드 기업들도 관련 컨텐츠를 비공개 처리를 했고 내년 공개 예정이었던 SBS 드라마 승산이 있습니다. 측도 굉장한 긴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당 부분 촬영이 진행된 상태이다. 해당 사안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위약금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배우의 개인적 논란이 불거지면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이 통째로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물게 논란을 작품성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렵다. 배우 논란으로 생기는 손실은 투자사, 제작사를 비롯하여 감독, 작가, 배우, 스텝 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OTT의 한 플랫폼 관계자는 하영 논란이 터졌을 때 혹시 내년에 우리 회사와 진행하는 작품이 없는지부터 찾아보았다.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하다. 또 한 컨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이런 학창시절 때의 문제나 불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증조부의 친일 내력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 않냐. 손실 규모를 업계 관행상 알리지 않지만 한번 터지면 제작사 전체가 휘청거린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과거 이 조진웅 씨 사태 때도 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며 이 드라마 편성이 무기한 연기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김수현 씨가 출연하려고 했었던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넉 오프도 25년도 공개 예정이었지만 공개되지 못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작비 규모가 무려 600억으로 알려진 이 드라마가 아직도 공개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대중문화평론가는 작품 전체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큰 만큼 사회적으로도 작품과 배우를 분리해서 보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는 거죠. 더불어서 배우 하영 씨의 사태가 이제라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 시간이 갈수록 보이콧 운동 같은 것이라도 커지게 된다면 아마 광고계와 제작사와 많은 스텝 관계자들에게 이 배우 하영 씨가 연예인으로서 물어야 하는 위약금 단위가 수십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수백억이 날아간다라는 기사 타이틀 제가 보여드렸죠. 결국 한 명의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예계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자, 배우 하영 씨가 사과를 했음에도 왜 많은 대중분들은 여전히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논란 3일 만에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최근에 알았다. 무지함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깨알같은 글씨로 하영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전문이 손편지로 올라왔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아울러 처음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저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과정에서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잘못된 입장이 전달되도록 한 점 또한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안이 너무나 무겁고 죄송스러워 어떻게 사죄의 뜻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무리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가족의 역사와 그 시대를 제대로 돌아보고 앞으로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조금 이 하영씨의 진심이 전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몰랐을까? 라는 많은 분들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알았으니까 한국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송에서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일본에 가서 배우 생활을 해라. 한국을 떠나라. 고작 그 사과문을 쓰고 결정하는데 3일이나 걸린 것이냐?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원 해야 될 것 같다. 친일 자손이 잘 나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 징집을 피하기 위해 소록도에 숨어 살았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고영욱, 유승준보다 더 나쁜 사례라고 본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알려진 이상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에는 오게티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소록도의 조부는 왜 뺐던 거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필 사과문을 올렸지만 뒤늦게나마 가족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최근 함께 불거진 조부, 안부호의 소록도병원 근무 이력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문에는 잘 몰랐다. 가족사를 가볍게 이야기했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속사가 친일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고 그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며 거듭 사과를 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뒤늦게라도 본인이 직접 가족의 역사를 확인하고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고는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했지만 빠진 대목을 아쉬움으로 꼽았는데요. 바로 배우 하영씨의 4대째 의사 집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부의 이력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하영의 조부는 고 안부호 카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로 과거 문제의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는데 하영 측 역시 안부호가 조부이며 1949년부터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소록도가 왜 문제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일제강점기 한센인들을 강제로 격리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단종과 가족 분리 등 각종 인권 침해가 이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안보 교수가 당시 소록도에서 벌어진 그 문제들을 인권 침해에 직접 가담했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영이 앞서 방송에서 증조부뿐만이 아니라 조부와 부친, 언니까지 이어지는 의사 집안임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부의 소록도 근무 이력을 둘러싸고 논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하영 사과문에 소록도 이야기는 왜 쏙 빠졌냐, 소록도에서 헌신을 한 것처럼 자랑하더니 정작 사과문에서는 소록도 이야기가 쏙 빠졌다라고 강력하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이번 논란을 두고 친일 강박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안상호의 생애를 친일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는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하영의 증조부가 친일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안양시 블로그에 올라가 있었던 독립운동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안양시에서는 인지 이후 비공개 처리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정 논란에 가운데 안양시가 공식 블로그에서 그 문제의 안상호를 독립운동가로 소개했던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론사가 취재를 해보니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정 논란을 인지하고 나서 그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라는 안양시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친일파가 무슨 독립운동가이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납작 엎드린 자필 사과로 강동원, 이지아처럼 활동이 계속 가능할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삼성 광고에서도 영상을 비공개했고 지금 배우 하영이 주연을 한 드라마와 작품들이 올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했으니 강동원, 이지아처럼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번 논란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도 배우 강동원 씨와 이지아 씨도 과거 가족들의 친일 관련 행적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역시 가족의 과거사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강동원은 왜 증조부 이종만의 친일 행적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고 2007년도 인터뷰에서 이종만에 대해 대동기업 회장이자 금광사업을 한 인물로 소개를 했지만 이종만은 일제강점기 광산과 교육 분야에서 부를 축적한 친일 인사로 분류되어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왜 증조부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강동원은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1987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던 거죠. 그 당시 강동원 씨도 이번 하영 씨처럼 어린 시절부터 왜 증조부의 미담을 들으며 자라왔다. 인터뷰 당시에는 그분의 잘못된 행동들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과거를 잘 몰랐던 점,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빠른 시간 내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저의 잘못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배우 이지아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부 김순홍의 친일 행적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거든요. 이러한 논란은 김순홍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토지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제강점기 대지주로 일제의 국방금품을 헌납한 기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지아 씨도 18살에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떤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복잡한 가정사로 부모와 연을 끊은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이번이 논란이 된 가족 재산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관련도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배우 하영 씨도 이들처럼 사과를 했다 보니 활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첫 댓글을 보니까 그래 다시 기억해보니 강동원 이지아도 열받는다
라는 말도 나오며 셋 다 활동을 못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하영씨 때문에 사과를 하여 넘어갔던 강동원, 이지아 두 사람의 친일 행적이 파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송혜교 씨 같이 국외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기 위해 지원을 하고 기부하는 올바른 연예인들도 있는데 친일 후손이 앞뒤 분간도 못하고 활동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록도의 만행. 하영의 조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단독 기사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태가 처음 터졌던 첫날에 이 기사가 올라왔었거든요. 하영의 조부는 안부호 교수다. 평생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며 헌신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도 소록도에서 태어났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영의 조부인 안부호 교수가 소록도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다. 당시 환자 인권 침해에 문제가 많았다는데 그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이 안 교수가 근무하던 시기가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김상태 원장이 있던 시기와 딱 일치한다. 그러자 체크해보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나왔던 베스트 댓글을 보니 조부의 소록도권은 무조건 하영 측에서 해명해야 된다. 하영의 조부가 소록도에서 한창 인권 침해가 일어난 시기에 소록도에서 의사로 일했다는 걸 파묘한 건 그 어떤 제3자도 아닌 하영 측 본인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밝힌 일로 논란이 됐다면 그 해명과 매듭 역시 본인이 지어야만 한다. 근데 그 뒤로 소록도에 대한 이해가 쏙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영 측의 조부, 할아버지도 한센병에서 헌신했다라며 안부호 교수의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요. 그의 하영 씨의 아버지 역시 소록도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영의 아버지가 직접 언급한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 씨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안부호 교수, 하영 씨의 조부죠. 경성의전을 졸업하신 임상병리학자로 국내 의학 박사 1호다. 후에 대한병리학 회장과 중대의대 성심병원장을 지내셨다. 아버님께서 49년부터 5년 동안 소록도에서 나병 연구를 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때 태어났다. 근데 이때가 인권 침해가 극심했었던 시기랑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소록도에 대한 연역과 기록이 다시 한번 파묘가 되면서 이 8대 김상태라는 사람이 있었던 48년도에서 54년에 극심했었던 사태를 딱 꼬집으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산권의 침해도 했고요. 낙태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가 끝났을 때도 소록도의 인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가슴에 침을 꽂아 골수에서 나균을 검출하는 방식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실험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숨지는 환자가 발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원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성명서까지 당시에 냈었다라는 겁니다. 원장이 문제가 컸다라는 바로 김상태 원장이 있던 48년도에서 54년도죠. 이때 원장 혼자서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영의 조부도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록도를 검색해 보면 정말 경악스러운 당시의 장면들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면회라고 해서 50년대에서 60년대 소록도 병원은 한센인들이 낳은 자녀를 거주지역과 분리된 미가마 보육소에 격리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경계선도로 양편에 서서 이 아이들, 이쪽이 아이들입니다. 이쪽이 부모들, 이렇게 두고 면회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환자의 손발을 묶어두고 병원 연구를 했었던 이 모든 모습들이 자료로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걸 보면 이게 과연 병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태아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진들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량으로 당시에 파묘가 됐는데 이 소록도의 만행이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었다라는 걸
충분히 그것이 알고 싶다 장면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강제적으로 낙태가 됐던 한센인들의 아들과 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경악스럽죠.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못 담겠지만 원본 출처에는 모자이크 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태아의 표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록도의 만행을 배우 하영 씨가 자신의 공식 사과문에서 쏠랑 빼놨다라는 거죠. 과연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나 그전 드라마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찍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작사도 굉장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다가는 드라마도 지금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사 측은요,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혜인 씨는요, 사실 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날 함께 옆에 있었잖아요. 하영 씨의 증조부가 친일파였지만 정작 옆에 있었던 정혜인 배우의 조상은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의 후손도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친일파의 후손인 하영 씨가 집안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대중들은요,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달 조사위가 출범하며 친일 행적의 하영 집안 역시 재산이